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신형 그랜저가 드디어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직접 보고 왔는데요. 솔직한 소감을 실제 구매자들을 위해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거부터 보시죠. 비상등이 들어온 모습은 이렇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크게 만들죠? 처음에 두 줄의 디자인을 제네시스에 처음 선보였잖아요. 그때는 두 줄 자체가 얇아 보였는데, 지금 보시는 신형 그랜저는 제네시스의 그 두 줄보다도 더 반을 잘라 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제네시스는 두 줄이기 때문에 이 두께를 얘기한다면 거의 4배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색하지가 않아. 신형 그랜저는 마치 전기차 같은, 오히려 스타리아보다는 저는 루시드 그런 느낌이 더 있고요. 왜 이렇게 커 보이나 봤더니 후드에서 쭉 이어지는 파팅 라인을 한번 접고요. 마치 이 부분에서는 제네시스 G80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여기서 얇게 한 번 더 접어서 이렇게 접었는데, 이쪽이 상대적으로 블록 튀어나와서 오버팬더 디자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풍성하면서 좀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 면은 커피잔 하나 올려놓아도 충분할 정도로 넓은 면과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이 혹시 전기차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디자인. 이 디자인은 국내 차량 중에서는 유일하게 양쪽이 튀어나오는 방식은 G90 차량에서만 볼 수 있었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잠깐만. 제가 지금 왜 여러 번 하냐면, 이 도어의 무게가 굉장하네요. 놀라운데? 이런 느낌을 만들어낸단 말이야.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 힌지 좀 설명할게요. 도어가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어서, 힌지가 이 부분하고 좀 도어 경첩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그리고 이쪽 부분 세 군데를 잡을 수 있는데, 이쪽 부분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도어에도 이런 디테일을 빠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는 그랜저라는 레터를 볼 수가 있고요. 한쪽이 열리는 방식보다 아무래도 이 방식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프레임리스도 많이 걱정을 했었죠. 두께감이 괜찮아요. 우리 이중 접합률이기 때문에 보시면 이 중간에 이렇게 겹을 가지고 있고, 수입 차량의 경우는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닌 차량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이중 접합 유리에 두꺼운 유리를 적용하면서, 아마 이거는 시승 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상보다는 조용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요. 프레임 안에 유리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 한번 보세요. 여기가 닿는 면을 한번 보세요. 이쪽 끝에 테두리가 보시면 이렇게 닿게 되죠. 프레임리스가 아닌 경우는 이쪽 유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썬팅을 하시게 되면 이쪽 부분이 극단적으로 짧게 내구성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테두리 부분에 좀 변색들이 조금 일찍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3년, 4년 이 정도 주기로 차량을 바꾸시는 분들이라면 문제가 없고요. 좀 오래 타신다면 이쪽 부분에 변색이 될 수 있다 또 감안하시고, 또 썬팅도 좀 꼼꼼하게 하시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프레임리스 도어를 열고 닫아 볼게요. 이 부분만 보세요. 한 번, 두 번. 조금 늦게 닫혀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비가 내리거나 어떤 오염, 외부에서 오염된 물질들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빨리 닫은 것 같은데, 빨리 닫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맛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좀 천천히 닫아도 될 것 같고요. 최근 제가 영상으로 아우디 차량과 비교해 드렸는데 문제 없이 잘 되네요. 2열도 한번 볼게요. 잠깐만. 요거 2열이 2열은 1열과 다르게 좀 도어가 조금 덜 닫히는 느낌이 있고요. 프레임리스 도어에는 새로운 몰딩 기법이 들어갔죠. 3중 실링 구조라고 하는데, 보통 차량과 좀 다르게 이렇게 고무 실링이 되어 있고요. 또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무 실링들은 영원한 건 없고요. 다른 차량들과 비교해 봤을 때 조금 확실히 끈적거림은 없는 것 같고요. 3번 실링이 되면서 외부의 소음도 줄이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염들도 줄일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는 좀 오래 사용해 봐야 돼요. 사용해 보면서 실제 불편함이 없느냐, 이걸 좀 따져 봐야 되고요. 기존 그랜저 XG나 포르테 오너분들도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써봤더니 이런데 썬팅이나 이런 거 좀 나빴어, 아니면 겨울에 고무가 달라붙었어, 이런 이야기가 있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후면
또 디자인 한번 보고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면과 마찬가지로 블랙 색상 몰딩을 더하면서 측면에서 보면 이 블랙 색상의 몰딩이 약간 위로 사선처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면 자체가 위로 올라가면서 오히려 앞에 있었던 프론트 오버행은 짧아 보였지만 리어 오버행은 프론트 오버행의 앞까지가 한 뼘이었죠. 한 뼘, 두 뼘, 거의 세 뼘입니다. 이 부분이 한 40mm 이상이 늘어났어요. 뒤에가 이제 오히려 길어지면서 이 차량의 비례감에 있어서는 어쩌면 누군가 여기에 현대마크가 아닌 제네시스 마크를 달아놓는다면 정말 두 차량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쪽이 더 상위인지 아마 좀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요?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할까요? 기존 그랜저와 동일합니다. 제일 위쪽에 있었죠. 누르면 아유, 우와, 이야, 꼼꼼하게 마감했네. 안전판을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느리게 작동이 돼요. 아우, 되게 부드럽게 잠깁니다. 지금 혹시 봤어요? 자, 다시 닫아볼게요. 센스가 있네. 자, 닫혀요. 그러면 이쪽에 불이 들어와. 그치? 한 번만 더 닫아볼게요. 닫으면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이 되고요. 내가 닫혔다는 걸 지금 소리로 들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시끄러워. 그랬을 때 이렇게 라이팅으로 한번 보여준다는 거 좀 센스라고 할 수 있어요. 트렁크가 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요, 여러분, 골프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가고요. 이 안에서도 뭐 웅크려서 주무실 수가 있어. 농담이에요. 트렁크 하단에도 커다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와, 야, 이 공간이 부족하지 않는 충분하네요. 야, 정말 넓다. 후면부에서 방향지 시등은 어느 쪽에서 들어올까요? 찾을 수가 없잖아. 테일램프, 그리고 몰딩, 그리고 후진등이 있는데 켜볼게요. 아름다운 방향지 시등을 여러분 보고 계시죠?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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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는데, 야, 제 손이 한 뼘이 21c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요만큼이 더 있기 때문에 거의 한 30cm 자정도가 얇게 스르륵 스르륵 들어오는데, 와, 솔직히 예쁘다. 이 위치가 좀 더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위에 올라갔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들어갈 자리가 요쪽에 끊기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나 이쪽이 될 것 같아서 아마 내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현대의 최신 차량들은 다 하단에서 이렇게 제공되는데 위치적으로 좀 아쉬울 수 있지만 디자인만큼은 분명히 예뻐요. 깜빡이도 켜볼게요. 비상등은 이런 모습으로 작동합니다. 주유구의 위치는 운전석 쪽에 있고요. 누르면, 그러니까 눌렀을 때 살짝만 파보게 돼요. 그리고 차량이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주유구 구멍을 볼 수 있습니다. 색상을 좀 달리해도 좋을 것 같은데 혼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가솔린하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새롭게 제공되는 엠블럼 얇아졌습니다. 근데 이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엠블럼은 기아가 좀 더 세련된 것 같아. 여러분 혹시 아시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악수를 하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반갑습니다. 이 모습이 현대 엠블럼 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타이어는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245, 40, R 20인치예요. 이 타이어는 피제로 타이어입니다. 이 정도면 저는 뭐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묶여있으면 어떻게 다르냐, 이걸 보여드려야죠. 엔진룸을 뭐 일부러 열어드리기 위해서 본 게 아닌데 잠깐 보여드리면, 바퀴에서 축으로 연결된 쇼바 부분에 바로 윗부분에 마운트 조인트 부분을 보면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전자적인 신호를 보내서 여기에 감쇄력을 조절하는 거죠. 스프링과 댐퍼가 있는데 댐퍼의 압력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기능들이 제공되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에서는 이 기능이 되어 있다. 이 기능과 기아 K8에 없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전면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와 그리고 서스펜션이 유기적으로 조합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전방에 있는 과속 방지턱을 발견했다, 그렇게 되면 높이를 계산해서 빠르게 감쇄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바로 프리뷰, 먼저 보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와 연동이 되지 않는 게 바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입니다. 실내입니다. 딱 앉았을 때 여기 혹시 보여요? 디테일이 있어. 잘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세로 패턴들이 들어서 간접 조명의 앰비언트가 은은하게, 지금 보시면 각도를 다르게 보시면 조금씩 선들이 보이겠죠. 위에는 우레탄 그리고 플라스틱 하이그로시인데요. 일부러 지문을 내볼게요. 조금 보이네요. 이것도 고급이면 고급일수록 하이그로시는 지문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웬일이지? 이거는 지금 블랙 에디션 차량이 아닌데 이 부분 은색이 아닌 블랙 색상의 마감 소재인데요. 소재 자체는 플라스틱으로 보여요. 인조 가죽이 있고 인조 가죽이 있고, 그리고 메탈 도어 트림 이 정도면 충분하죠. 밖에 사이드 미러를 조작할 수 있는 부분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요. 잠그는 기능 모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플라스틱이고요. 이 부분도 역시 플라스틱입니다. 이 부분까지 우레탄이면 좀 좋은데 아무래도 이건 원가를 생각을 안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빌트인 캠부터 볼게요. 너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현재 지정된 파일이 없네요. 여러분께 화질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빌트인 캠이 QHD로 고화질 센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음성 녹음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화질을 좀 참고할 수 있겠네요. 이건 후방인 것 같고, 전방 같은 경우 12.3인치의 모니터가 유용하게 쓸 수 있네요. 모바일과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세로 인터페이스 정말 궁금했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이거예요. 로봇의 얼굴처럼 생겼는데 어색하지 않은데요? 이쪽이 되게 길어 보였고요,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의 디자인은 적당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여기 메탈로 되어 있고요. 어떠세요? 예쁘진 않죠, 솔직히. 고급스럽거나 예쁘진 않는데, 그런데 막 우려할 만큼 디자인이 이상하다 이건 아니고요. 이 스티어링 디자인은 운전자가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좀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다른 부분 정말 잘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티어링 디자인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은 좀 예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3인치의 계기판. 자, 이 계기판 디자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궁금했습니다. 아마 이걸 보고 이거 K8하고 다르잖아. K8하고 디자인이 다르고요. 저는 이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보면 세련됨은 K8도 충분한데요, 이 디자인은 아이폰 같은 느낌? 좀 심플한 느낌이고요. 오히려 그 공간을 좀 잘 활용하는 디자인인데 어떠세요, 이 디자인? 그쵸? 폰트가 되게 예쁘죠? 폰트가, 그래, 이건 사람마다 다른데 폰트, 양쪽 폰트가 있고 중앙에 정보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의자가 얼마나 뒤로 가냐면 제 키가 176인데요 제일 뒤로 했을 땐 저기 좀 다리가 끝이 안 닿을 정도예요. 제 다리가 짧다고요? 보통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열 기준으로는 키가 190 되셔도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티어링 휠의 UI 같은 경우는 왼쪽에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주관하는 기능들이 이쪽에 와 있고요. 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적당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디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신 차량에 한 것이죠. 최신 차량에서는 이쪽 부분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리고 이쪽 부분이 미디어로 변경이 되었고요. 이 중앙에는 상태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자, 보이셨나요? 파란색 색상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바꿨냐고요? 저는 밑에 있는 이 드라이브 모드를 눌렀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색상이 변경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앰비언트도 인터랙티브 기능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색상이 변경된다고 하네요. 이건 시승 때 제가 꼭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실내에는 인조 가죽 조화, 그리고 리얼 우드 같은 패널을 볼 수가 있고요. 메탈과 히든 타입 송풍구 조화, 그리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는 이 원형 타입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형 타입. 여기에도 빠지지 않고 조명을 넣어놓은 것이 인상적이고요. 자주 사용하는 미디어 버튼들이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빠르게 조작해야 되는 비상 버튼 항상 가장 잘 보이면서 손으로 쉽게 뻗을 수 있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뭉툭하게 되어 있는데 좀 도돌도돌한 재질에 조금 반짝거리는 보습 같은 느낌을 넣어놨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컬럼식 기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버튼식 기어가 컬럼식으로 바뀌었어요. 이 컬럼식 기어는 굉장히 직관적인데 지금 네모나게 바뀌었잖아요. 기존에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에서는 동그란 형태였어요. 네모나게 바뀐 게 더 좋습니다. 이유는요, 동그란 원형 타입은 내가 조작을 뭘 하는지 몰라. 근데 확실하게 내가 뭘 조작하는지 보여줄 수 있게 이렇게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는 D고요, 이렇게 하면 후진 R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파킹과 중립 기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좋은데요. 그런데 크기는 어때요? 제 생각 크기는 좀 커 보이는 느낌이야. 커서 좋은가?
좀 더 작아도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UI 한번 빠르게 볼게요. 자, 홈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 3분할이네요. 전화 그리고 라디오, 미디어 같은 게 볼 수가 있고요. 제네시스 차량처럼 바뀌었네요. 색깔과 조합이 되어 있는데 폰트는 좀 더 커도 될 것 같아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적당한 폰트들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폰 프로젝션,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쓰는 거고, 음성 메모, 음성으로 녹음하는 기능이고요. 한 이외에 시트는 좌측과 우측의 온도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 운전석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2열 시트도 조절이 가능하네요. 2열 시트 열선 통풍이 제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2열 시트 조절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빌트인 캠, 요거는 제가 시승 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음성 녹음뿐만 아니라 화질까지도 좋아졌고요. 하이패스 기능, 그리고 설정 기능들이 있습니다. 설정 기능에 뭐가 있을까요? 차량 설정, 내비게이션, 사운드, 기기 연결, 음성 인식,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클러스터에는 클러스터는 최신 차량과 비슷합니다. HUD의 영상 조정, 높이 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UI구나. 이 UI는 사용하다 보면 이거 잘 만들었다 느낄 수 있는데, 현재는 처음 본 UI라고만 말씀드리고요. 정말 편한지는 사용해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바닥 좀 보시죠. 이거 어때요? 이거는 너무 큰데? 너무 커. 이게 공조기 컨트롤인데, 저는 10.25인치의 사이즈인데 좀 너무 큰 느낌이에요. 굉장히 UI나 굵직굵직하고 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낮지 않을까라는 기운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눈에 굉장히 잘 보입니다. 그리고 너무 낮으면 이 부분 때문에, 각도 때문에 안 보이는데, 각도를 일부러 이 정도로 세워놨죠. 이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머리를 많이 낮추지 않아도 보인다는 점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큼직큼직한 UI 때문에 풀터치 방식이라고 해도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좋네. 시원하게, 따뜻하게, 색깔도 바뀌어. 쾌적하게, 공기청정. 이렇게 최적화된 메뉴를 넣어놨고요. 커스텀이 있네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맞출 수 있는 커스텀이 2개가 제공됩니다. 이거 괜찮네. 그런데 약간 오게티가, 이게 왜 이렇게 커졌죠? 여기가 왜 튀어나왔다는 느낌 있지? 요게 지금 요 라인을 기준으로 요게 맞췄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드디어 많았던 버튼씩 뭐 다 없어졌어. 기아 노브 뭐 다 없어졌어. 말뚝기까지 다 없어져서 이 부분이 공간, 순전한 공간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놨을 때 보이시나요? 약간 이게 앞으로 되어 있죠. 차가 움직이고 뒤로 밀려도 이게 움직일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옆에는 뭐 연필이나 안경 같은 걸 둘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네요. 요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일단 제 기준으로 좀 가벼운 느낌이 있고요. 그래도 아이오닉 6보다는 요 검은 색깔이 들어간 게 좀 낫다고 해야 되나? 자주 보면 조약돌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자주 보지 않아서 그런지 막 멋있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자, 그럼 제가 두 번째로 지적할게요. 현대자동차가 잘하고 있는데 이 스티어링 디자인, 스마트키 디자인은 좀 더 멋지게 만들어주세요.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들은 좀 더 개선이 돼도 될 것 같아요. 컵홀더, 정말 큼지막한 팰리세이드에서 봤던 그 컵홀더가 그대로 들어갔네요. 근데 공간을 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이건 굉장히 크지만 이 폭은 팰리세이드 같은 차량보다는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각선으로 되어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의 공간이 제공되는 차량은 국산차뿐이 없습니다. 수입차에서 픽업 트럭 뭐 이런 차량이 아니라면 수입차들은 뭘 놔둘 데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제가 칭찬하고 싶고요. 수납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기도 센스 있게. 자, 이거 칭찬하고 싶고요. 요 밑에 한번 찍어줘 보세요. 난 놀랬어. 이게 순정이라고? 이게 순정이에요. 이게 순정. 순정 매트가 애프터마켓의 매트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봤더니 그 승차감, 정숙성의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시트를 놔서 아마 밑에 노면에서 들어오는 외부의 소음까지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제 매트를 살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야? 풀이 있는데? 이것도 뭐, 근데 고장난 거 아니야? 농담이고요. 우와.
제가 음원이 없어서 이걸 트는 이유도 있지만, 우와, 놀랍다. 보스의 사운드는 중저음만 따지면 되는데 14개의 스피커가 입체적인 음질을 선사하는데요, 괜찮네. 맑음까지 있어요. 보스는 좀 중저역이 굉장히 좋은데 반대로 고역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차에서 적용된 보스 사운드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음질의 완성도가 좋고요, 수입차와 비교한다면 월등합니다. 커다란 글로브 박스를 볼 수가 있고요, 센스바, 캘리그라피, 이런 캘리그라피 레터링도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이쪽 면도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도 바뀌고요, 어떤 위험한 상황에 따라서도 이 부분이 변경이 됩니다. 아, 센스 있어, 센스 있어. 보셨어요 이거? 이쪽에서도 선이 돼 있는데 이쪽과 같이 연결돼. 예전에 국산차 같은 경우는 얘랑 얘가 같은 의미로 어떻게 보면 하모니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쪽과 함께 이쪽 그래픽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제 궁금한 2열 공간 마지막으로 보시죠. 2열 공간 들어왔습니다. 아, 어떨까 기대도 되고. 야, 이거부터 보여주세요. 괜찮다. 예전에 헤드레스트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작은 막 손으로 이렇게 눌러야 되는, 어렵게 눌러야 됐어요. 그런데 이게 테두리 디자인까지 들어가면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난 확실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헤드레스트의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어, 그런 느낌이고요. 이 치과 의자 같은 헤드레스트 디자인 어떤가요? 괜찮죠? 직접 보니까 이거랑 앞에 있는 스티어링 휠은 괜찮고요, 좀 더 예쁘면 좋겠어요. 2열의 공간입니다. 앉자마자 아, 감동이다. 왜 감동이냐면 이 스웨이드 재질의 목 쿠션이 진짜 큰 목을 해. 잠깐 이렇게 앉을 때마다 내 몸이 싹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편하고요. 저는 기존 그랜저보다 착자감 더 좋다고 평가할게요. 첫 번째, 앞까지 길게 연장된 시트가 굉장히 커졌어요. 시트가 제가 보기에 커졌습니다. 분명히 시트가 커져갖고 허벅지 아래를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레그룸이 부족한 차량이 아닙니다, 그랜저는요. 그래서 이 레그룸은 충분한 공간을 제공한다. 물론 키가 190 넘어가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불편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 요거 지금 제 키는 176인데 지금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높진 않습니다. 엉덩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부분은 키가 한 180이 넘어가시면서 앉은 키가 크시다면 불편할 수 있고요. 그런데 항상 2열에 건장한 남성만 앉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상보다 높지 않고요, K8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에는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야, 여기서 제공되는데요, 우와, 토글이야, 토글. 근데 이쪽 부분도 진짜 리어 로드처럼 마감한 부분들은 칭찬하고 싶어요. 야, 요 밑에 봤어요? 아니, 별거 아니지만 작동이 되고 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고급지다. 기존 그랜저와는 실제로 착장감을 포함해서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말 안락한 느낌이에요. 이거 좋아졌네요. 2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이쪽 송풍구 쪽인데, 이쪽에는 작은 LCD 창이라도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바람의 토출량은 아니더라도 온도를 표시하는 것과 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과 조절 못하는 건 좀 차이가 있고요. 이쪽에 토출량하고,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이 부분에도 송풍 기능이 제공된다면 훨씬 쾌적한 공간을 만들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신형 그랜저를 만나보셨는데요, 신형 그랜저 기존보다 확실히 좋아진 것 같고요, 비싸진 만큼 상품성 역시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 차량은 비싼 차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충분하게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차량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 주셨던 퓨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경쟁 차량인 K8과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빌트인 캠, 그리고 승차감까지 한 번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